자, 5보다 작은 모임 1, 2, 3, 4, 5 이런 건 당연히 수학적으로 집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름까지 붙입니다. 집합이. 요거는 이름, 집합 기호. 맞지? 이 안에 있는 건 집합의 대상들. 얘네들도 뭐라고 하냐면 엘리멘트, 원소. 이게 집합의 정의다. 원소,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로 한다. 이건 필요성을 빼야겠다.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A, B, C 등을 쓰고 원소는 소문자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기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가? 1번.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겠지? 그 다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 아니고 3번. 성적이 나쁜 것도 집합 아니고 착한 학생도 집합이 아니고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걸 집합기호로 나타내면 2, 3, 5, 7.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알겠습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은 나지 대문자를 쓰고 소문자 A는 보통 엘리멘트, 그러니까 원소를 쓰거든. 요걸 예를 들면 되겠다. 요 2, 3, 5, 7이라는 집합인데 집합 A라고 하자. 됐지? 이거의 원소가 2, 3, 5, 7, 4개죠? 맞지? 얘는 A의 엘리멘트, A의 원소, 친구 A의 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나? 여기 E는 요거는 뭐죠? E란 말이야. E. 그치? 원소라는 표현이야. 이해돼? 대신 2, 3, 5, 7 있지만 4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게 표현해줘야겠지. 맞지? 그 다음에 스몰 A,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여기 원소가 되니까 2, 3, 5, 7 4개밖에 없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원소 나열법과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두 가지입니다. 집합 A, 이름 A, 2, 3, 5, 7. 집합 A는 A의 원소는 X. 오케이? 그런데 X에 대한 부가 설명. X는 C 이하의 소수. 알겠니? 요게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 제시법. 원소를 제시하는 원소 나열법.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 제시법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요 X. 알겠니? A의 원소는 X 플러스 Y다.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X 플러스 Y다. X는 B의 원소, Y는 C의 원소. X, Y는 B의 원소. 이러면서 집합 B를 하나 더 줘. 이렇게. A의 원소는 뭐라고? X 플러스 Y. 누가 누구를 더해? X하고 Y를 두 개를 더해. A는 X 플러스 Y, 바 X, Y는 B의 원소. 오케이? A의 원소는 X 플러스 Y야. 근데 X, Y는 B의 원소. B는 0, 1, 2.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찾아보면 되지. 결국 X가 될 수 있고 Y가 될 수 있고. X가 0, 1, 2가 될 수 있고 Y가 될 수 있고. 알겠지? 그럼 원소가 몇 개야? 네. 여기서 9개라 말하면 안 됩니다. 집합에 있는 원소는, 이거 말 안 했나? 집합에 있는 중복에서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복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라고 해도 원소를 9개 다 적는 거 아니에요. 그지? 중복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몇 개? 5개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봐야죠. 조건제시법이 의미하는 게 뭔지. 조건제시법에서
A의 원소는 이 앞에 있는 바 앞에 있는 얘들 말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뒤에는 부연 설명인 거지. 오케이? 이 느낌이 이해를 잘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선생님 설명 안 할 거네. 3번은 있죠, 3번.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 이게 벤 다이어그램. 알겠죠? 아주 직관적으로 집합을 이해하기 정말 편합니다. 이 진짜 다른 것 무엇보다 집합을 이해할 때 요거를 많이 해요. 너도 해봐서 알 거 아니야? 그치? 벤 다이어그램이 없었으면 우리가 집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했을 거야. 이해돼? 집합의 규약. 원소의 알법에서 원소를 나누는 순서는 상관없다. 1, 2, 3을 하든지 3, 2를 하든지. 2번. 원소의 알법에서 이게 중요한 거다.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 이거 쭉 쫙 끊어야겠죠. 집합의 규약이다.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다. 알겠지? 규약이라는 건 일종의 정의인 거야. 정의. 원소의 알법에서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 즉 1, 1, 2, 3은 1, 2, 3으로 나타난다. 3번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그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는 다 쓰기 곤란하잖아. 100번 쓰기가 힘드니까 1, 2, 3만 쓰고 점점점으로 나타내고 100 이렇게 쓰기 한다. 됐죠? 자, 4번 집합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걸 말하는 거고, 무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3번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1, 2, 3, 4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1, 2, 3, 4에서 그치지 않죠. 끝나게 100을 끝나서 이건 안 끝나. 알겠지? 조건지 수법으로 나타내면 자연수집합이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공집합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빌공이나 비어있다. empty, 베이컨. 알겠습니까? 진공. 쓸 때 베이컨 쓰죠. 정확한 의미는 empty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별히 또 이걸 기호가 나타날 때 동그랑땡. 맞죠? 원래 이름은 파이거든요. 원래 자,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일종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내냐? 원소의 개수 표현법. 넘버, A는 넘버, 숫자, A의 숫자, A의 원소의 개수.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0. 이걸 쓰지 않는다. 이걸 B라고 합시다. MB는 어떻게 돼요? 0. 맞죠? 다른 말로 N 공식. N 0. N.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0이겠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너희들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 N 공집합하면 0 맞죠? N. 자, 이걸 몇 개게? 1이지. 이건 공집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집합 안에 동그랑땡, 파이라는 기호 있죠? 이 기호가 원소로 있는 거야. 이 집합은 이 파이라는 거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이해돼? 1번 문제. 1번. A가 246이요. 다음 집합. P. 뭐 이건 쉽네요.
생략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저거 Q는 이것도 생략할게요. 됐죠? 자, 밑에 생김이 위에 거 풀면 너는 3번을 풀면 돼. 발전 문제를 풀면 돼. 오케이? 발전 문제 푸는데 3분. 2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골라라. 기억. 공집합의 원소계수는 0이다. 기억 맞는 말. 이은. 공집합 아닌데, 그죠? 파이라는 원소가 가진 집합이죠. 그건 1이고, 왼쪽은 1, 오른쪽도 1이고. 미연은 틀렸죠? 두 개 같으니까. 맞나요? 디귿. NA하고 NB가 같으면 A하고 B가 같다. 이것도 틀렸죠? 원소의 계수가 같다고 해서 어떻게 A하고 B하고 집합이 틀리겠나? 리얼. A는 X바 X에 주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고 X는 실수고 이걸 만족하는 건 X는 3밖에 없거든요. 왜? 완전 제곱식이잖아.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중근 X는 3을 가지게 되겠고 NA는 1. 리얼은 맞는 말. 미음. 집합 A는 X배 X는 9의 약수니까 1, 3, 9 3개네요. 집합 B는 25의 약수니까 1, 5, 25 3개네요. 미음도 틀렸죠? 됐지? 답은 두 개밖에 없네요. 너무 쉽다 이거. 자, 밑에 6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 줄 거예요. 자연수를 원수로 가는 거예요. X가 X의 원소이면 6-X도 X의 원소입니다. 이거 2면 이거이다. 이걸 만족한다면 이건 분명히 만족해야 돼. 늘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가려.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집합 S가 보니까 지금은 정할 수 없는데 X가 1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자연수니까. 근데 1이 S의 원소가 된다면 6-1인 5도 S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S 안에는 1이 들어간 동시에 5도 들어가야 돼. 만약에 뭐가 들어갈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만약 2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도 들어가야 똑같이 3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 3은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는 4가 들어간다면 2가 들어가야 되고 5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야 돼.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6이 들어가면 누구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0도 들어가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S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어차피 1, 2, 3, 4, 5밖에 없어요. 여기로 끝나는 거야. 맞지? 근데 1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야 되잖아.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1과 5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와 4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 3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S의 원소는 1, 5만 들어가는 게 S라는 집합은 1, 5만을 원소로 하는 집합일 수도 있고 2와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5, 3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5, 2, 4, 3도 가능하고 1, 5, 2, 4도 가능하고 1, 5, 2, 4, 3도 이해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해갑니까? 근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부분집합 배우잖아요. 원소가 몇 개라는 거지?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거지. 세 개를 가지고 집합 만들면 몇 개?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뭘 빼야 돼? 분집합 빼야겠죠. 그래서 일곱 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열거를 해봤지만은 일곱 개. 열거를 하지 않아도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걸. 선생님 왜 원소의 개수 3개입니까? 5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1호라는 원소, 2,4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입니다. 이해됩니까? 1, 5 원소가 아니라 1호 한꺼번에 원소 1개. 그 다음에 2, 4 원소 1개, 3 원소 1개. 그래서 원소가 몇 개? 3개. 그지? 그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8개. 그 중에서 1개를 빼니까 7개. 이해돼? 그렇게 된다. 9번.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N의 치수값을 구하라.
앞에 문제는 서양수라는 걸 조건을 달아줬고 여기는 조건 없어요. 그지? 대신에 첫 조건을 줬죠. 가가 3이 A의 원소라는 거지. 3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1-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A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이 A 원소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2분의 3분의 2가 3분의 2는 A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3분의 2가 A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 아니 3분의 1분의 1이죠. 맞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순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A에 3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2가 들어가기 때문에 3이 들어가고 이 세 개는 동시에 하나의 원소로 취급을 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몰라. 오케이? 선생님 어렸을 때 몰라라는 노래 있어요. 그 군대 때 그랬거든. 미안하다. 그제 엄정아 나오던데. 엄정아 알아요? 아니구나. 야, 엄정아 옛날에 인기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냥 군대 있을 때. 엄정아 나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TV에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NA의 지속값 얼마? 3. 3개. 이해돼? 그렇게 돼. 자, 이 집합사의 포함관계 서브셋 부분 셋이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 셋이 집합이라는 거 알겠지? 서브는 아래에 보조 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부분 집합. 자, 의미가 뭐냐면 모든 x A를 거꾸로 한 거거든. 그치?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그 모든 x가 B에 포함일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모든 x다 알겠지? A가 뭐 1, 2, 3이라고 하죠. 이 1, 2, 3이 모두 B에 다 들어가 있을 때 나머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럴 때 A가 B의 부분이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걸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그리고 C, contain C-O-N-T 포함된다, 포함한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도 빠짐 없어야 돼. 예를 들어 여기 4라고 하나 있으면 난리 난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 말할 수가 없다. 여기가 4가 있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1, 2, 3하고 여기 4가 있잖아. B에도 뭐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포함한다. B는 A를 포함한다. 맞지? A는 B에 포함된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2번 부분 집합의 성질. 1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1, 2, 3은 자기 자신의 1, 2, 3의 부분 집합이다.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공집합은
집합이든지 간에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3번 세 집합의 ABC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B가 C에 포함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A가 C에 포함이 된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A가 밖에 B가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B의 모든 원소가 다시 어디든 C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B하고 상관없이 A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C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C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A는 반대한다. C에 포함이 된다. 이해됩니까?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하고 같다. 수학적 용어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또 1, 2, 3도 이렇게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 하니 A가 B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가 A에 포함되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죠. 이러면 A가 B가 될 것이고 A가 B가 되면 이걸 만족하게 돼요. 됐나?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된다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A하고 B하고는 같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집합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같다라고 한다면 A는 어디에 포함되고 B, B는 어디에 포함돼? C, C는 다시 누구한테 포함돼? A. 이렇게 순환적으로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야지만이 A, B, C가 같고 A, B, C가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환적으로 포함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2번 진부분 집합. 집합 A를 1, 2, 3의 선생님이 정할 때 이거의 부분 집합을 다 열거를 해보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그럼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1, 2, 집합 1, 3, 집합 2, 3, 집합 1, 2,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7개를 진부분 집합이라 한다. 이해돼?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1번 집합 A는 0과 2와 집합 0이 별표.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 자체가 집합이야, 알겠지? 아니, 원소야. 이걸 원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원소 맞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달라.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달라. 알겠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0이라는 걸 묶어가지고 집합을 표현돼 있잖아. 맞지? 집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돼? 1번 0이는 A의 원소이다. 1번 맞는 말. 2번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2번도 맞는 말.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3번 0, 2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틀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네. 미안하다. 선생님 잘못했어. 자, 얘 맞는 말 틀린 말. 얘 맞는 말 여기 원소 있잖아. 얘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이 집합을 만들어서 누구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여기 있잖아. 알겠지? 얘 맞는 말. 얘는 얘를 의미해. 맞지? 얘 맞는 말. 얘 두 개는 이 두 개를 의미해. 이해됩니까? 3번도 맞는 말. 4번. 별표에다가 집합기호를 넣어서 A의 원소에다 4번 틀린 말. 별표가 A의 원소에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별표에다가 집합기호를 넣었으면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자 5번. 또 나왔네.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A의 부분 집합이다. 5번도 틀린 말. 그럼 답은 몇 번? 4번과 5번. 이해됩니까? 얘는 이렇게 고쳐야지. 얘는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다.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쳐야지. 알겠습니까?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자, 2번. 두 집합이 있어요. A는 1, 2. A제곱 플러스 3A.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A에 포함된다. A의 값은 어떻게 되겠냐? A가 B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도 A에 포함된다. 라는 말은 A와 B가 같다. 그치?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래서 여기 원소 3개, 이쪽도 원소 3개. 비교를 하면 됩니다. 1, 2, A제곱 3A, 이쪽은 4, 이거요. 그럼 4가 여기 안 보입니다. 따라서 A제곱 3A는 일단은 4가 됩니다. A제곱 3A 마이너스 4는 0. 4 하나 마이너스. 따라서 A가 1이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그럼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집합 A는 1, 2, 4가 되고 집합 B는 4하고 1을 대입을 하니 2, 1을 대입을 하니 1.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를 한다면 집합 A는 그대로 1, 2, 4가 되겠지만 집합 B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이거는 요것만 같죠. 나머지 두 개는 뜻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얼마다? 1. 자, 3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때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2개인 경우로 구분하면 편리한데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집합 A는 A1에서 A2, A3, AN까지라고 한다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이고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 마이너스 1개다. 예를 하나. 집합 A가 원소가 3개 1, 2, 3이라고 하죠. 그지? 그럼 앞에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열거할 때 8개가 나왔잖아. 그 8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집합 요 안에는 집합 A 안에 1, 2, 3 있잖아. 그지? 그 안에 부분 집합 B를 만들어 놔. 여기 밖에 1, 2, 3이 놀고 있어. 이게 교실이라고 치면. 그지? 요 안에 1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 2도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 3도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이 가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2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3이 가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맞죠? 그 중에서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비어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8에서 한 가지를 빼서 7가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집합 A가 A1, A2, AN 이 말은 집합의 원소 개수가 n이라는 거고, 그치? 각각의 원소가 그 부분 집합 B를 만들어야 될 경우 A1,
A2 점점점점점 플러스 하고 있다네. AN까지가. 그럼 얘가 가지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두 가지 이런 경우식을 가지게 되겠고 전체적으로 EN적으로 된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은 EN적으로 해서 하나를 빼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이번에는 A의 부분집합 B인데 B의 부분집합 C야. 맞지?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BC 집합으로 만들어진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밖에 누가 있어?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A고 그 다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B가 있고 그 다음 C가 있고. 그럼 이 밖에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 밖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고 보자. 그럼 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냐? 세 가지.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그거 81가지가 돼.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여기까지 이해했죠? 단 BC는 다 공집합이 아니다. 맞죠? 야, 그러면 81가지 중에서 B가 C가 공집합인 경우가 다시 얘기합시다. 자, C가 공집합인 경우가 몇 가지예요? 그럼 요 밖에 1, 2, 3, 4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맞지? 1, 2, 3, 4가 대기하고 있잖아. 오케이? 이걸 들어가면 되잖아. 얘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몇 가지? B가 공집합인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지. 1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걸. 2가 들어갈 자리도 여기밖에 없고 세 가지로 한 가지밖에 없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B도 공집합이고 C도 공집합인 자 우리는 뭘 빼야 됩니까? 전체 개수 뭐야? 81에서 빼야겠지. 누굴 빼야 됩니까? 16개. 한 개 빼야겠지. 근데 두 개는 이 두 개가 지금 중복될 수 있잖아. 맞나? B가 공집합이면서 C도 동시에 공집합이면 또 한 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는 더 해줘요. 답은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BC의 개수를 만들어라. 그럼 여기 지금 1, 2, 3, 4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1이 들어갈 자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81가지. 맞지? 근데 여기서 단수 조항이 붙어버립니다. 단, B는 공집합이 아니고 C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B가 공집합이고 C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해서 공집합인 경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B가 공집합인 경우 빼야 돼. C부터 할까? C가 공집합인 경우 빼야겠죠. 그럼 C를 남겨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잖아. 이제 1, 2, 3, 4가 들어갈 때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2에 4제곱 16가지 돼야 돼. 그 다음에 C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B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미안합니다. B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B를 비워주잖아. 그럼 1, 2, 3, 4 요 밖에만 놀아야겠지. 여기 한 가지. 됐나? 그런데 B도 공집합, 요 두 개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 중복에서 뺀 거 아니야, 지금. 맞나? 중복에서 뺀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더 해줘야 되잖아. 중복에서 뺐다는 거는 B가 공집합인 경우, C가 공집합인 경우, 두 개가 동시에 공집합인 건데, 이거는 C도 공집합이고 B가 공집합이니까, 그럼 B가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뺐던 걸 다시 더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81에서 16을 빼지만 또 1도 빼고 그 다음 더하기 1을 다시 해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것도 똑같아.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 선생님이. 이건 6개. 6개. 이건 안 적어도 되겠네.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야. 됐나? 그런데 단수 종이부터 1과 2는 X의 원소가 될 수 없어.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지? 또 그려. A라는 배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안에 누굴 그립니까? X를 그려. 그 밖에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 자기 차이를 기다리고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1은 들어갈 자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에는 1은 들어가 있고 1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표현할게. 1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2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1, 2는 못 들어오는 거야. 맞지? 그럼 3은 선택권이 몇 가지야? 2가지. 됐습니까? 네. 3은 선택권이 2가지죠. 4도 2가지, 5도 2가지, 6도 2가지지. 그러니까 2. 결국은 이 2의 사제곱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6개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2개의 원소를 제외한 4개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의 사제곱이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건 어때요? 1은 X의 원소가 되어야 하고 2는 X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X라는 부분 집합의 모둠을 만들어 놓지만 이번에 1이 들어갈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2가 들어갈 장소는 정해져 있지. 그지? 그러면 3, 4, 5, 6 가지고 만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다 빼버리면 되잖아.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1, 2는 들어가고 3, 4는 A의 원소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 2, 3, 4 싹 다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몇 개가 나와요? 2개의 원소가 남죠. 그걸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몇 개가 돼? 2의 제곱. 이해됨? 자, 문제 풀어보자. 1번. 다음 부분에 답해라. 집합 A는 1, 2, 3, 4, N까지야. 부분 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게 64개야. 이게 1번하고 있는 수 있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N개 중에서 2개 원소를 빼버려야겠지. 대인님, 64는 여기 몇 제곱이야? 6제곱이잖아. 그래서 N-2가 얼마다? 6이다. N 값이 얼마? 8이다. 끝. 두 번째. 2, 3, 집합 A가 2, 3, 4, 6, 9다. 적어도라는 말이야. 적어도 한 개의 상의 요소를 갖고 있다.
집합A가 2, 3, 4, 6, 9. 적어도 한 개의 사회수를 갖고 있어야 돼. 사회수는 3, 6, 9. 맞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의 x라고 합니다. x 안에는 첫 번째 경우는 3이 들어가고 6은 안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x는 3은 안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9가 안 들어가는 경우. 세 번째 x는 3, 6은 안 들어가고 9가 들어가는 경우. 네 번째 x는 3, 6이 들어가고 9가 안 들어가는 경우. 아, 너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치? 적어도라는 건 한 개 이상이잖아.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상의 배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여사건이라는 걸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서 표로 표현을 해보면 표현할 텐데. 아우, 힘들어. 여덟 가지 경우가 나오면 3이 포함되고, 하나, 3이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개가 다 포함되는 경우. 적어도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 두 개, 여기까지. 그지? 그거의 반대 사건, 여기. 이 사건에 대한 여사건, 이거 이제 여사건이지. 맞지? 그럼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전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제곱 가지고 32. 32개 A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얘를 빼면, 얘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 얘를 빼면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모든 (369가) 안 들어가는 거 2와 4밖에 만드는 개수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2 빼기 2와 4만으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개가 됩니다. 이게 제곱개 되겠죠. 32 빼기 2는 4. 답은 얼마? 28. 이해돼? 답은 28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집합A가 1, 2, 3. 2번. 집합A가 1, 2, 3. 집합B가 1, 2, 3, 4, 5. A가 X에 포함이 되고 X는 B에 포함. 집합인 X의 개수로 벤다이어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 엄청 쉽습니다. B A 그 밖에 X 우리 X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6이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네. 1, 2, 3은 이 안에 벌써 들어갔어야 되네.
대기하고 있는 애는 4번, 5번, 6번밖에 없죠. 4번이 들어가야 되면 여기든지 여기든지. 1, 2, 3 다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잖아. 이제. 두 가지 거의 무시하네. 맞죠? 간단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벤다이 그림으로 금방 이해를 하면 됩니다. 21번 풀고샹. A는 N바 자, 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1번 가는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6이다.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수는 30이다. 일단 이것부터 유리화부터 해야겠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실수부터 하면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의 X고 이 부분은 이어야겠네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n 값이 1일 때는 마이너스 제곱 1이 합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 i의 제곱과 같고 마이너스 1. 안 되겠네. 그래서 n이 그래서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지 1이 되겠네. 알겠죠? 네. 4. 결국 n은 4의 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4, 8, 12, 16 등등등등 40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10개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16이니까 16은 무조건 들어가야겠지. 뭐야? X 안에. 이거는 16 있네. 16은 여기 무조건 들어가고. 그 앞에 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지? 가장 큰 건 30이니까. 써야겠다. 16, 20, 24, 28, 32, 36, 40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32는 들어가야 되겠고 요거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제? 제일 큰 원소 32는 또 써줘야겠죠. 이렇게 쓰고 그럼 남는 가용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딱 3개밖에 없죠. 이게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몇 개? 2에 3제곱부터 8개가 되겠습니까? 보고. 자, 24번 집합에서 1, 2, 3, 4, 5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해서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은 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 3개인 것, 4개인 것, 5개인 것 이걸 다 일일이 찾아야 되나? 최소 원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최소 원소가 핵심이잖아요. 맞지? 그럼 최소 원소가 다 최소 원소가 될 수 있나요? 5는 최소 원소가 못 되죠. 5도 최소 원소가 될 수가 없네. 왜냐면 2개 이상이니까. 5가 최소 원소가 되려면 그 집합 안에 5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 집합 X 안에 1이라는 원소가 딱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은 뭐가 됩니까? 최소 원소도 되고 최대 원소도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큰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 뭐야? nx가 2 이상이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소 원소만 찾으면 되니까 일단 5는 최소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1이죠. 그치?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 때 최소 원소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x 안에 최소 원소가 1이라면 1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누가 들어가면 됩니다.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럼 2, 3, 4, 5가 만들어내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해는 되겠고 16가지. 그 중에서 원소가 2개 이상이잖아. 그럼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하나 들어가야겠지. 빼기 1. 왜? 얘네들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져가야겠죠. 그지? 그 1이 최소 원소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15가지가 나온다고. 내 말 지금 이해됐나? 네. 그 최소 원소의 합은 15야. 자, 두 번째. 이번엔 최소 원소가 2인 경우지. 그럼 그 x라는 집합 안에는 1은 들어가지 않는데 최소 원소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3하고 4하고 5가 들어갈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만들면 2에 세제곱에서 빼기 1을 한 2라는 최소 원소는 7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세 번째, 최소 원소가 3인 경우 x 안에는 3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1, 2는 못 들어가. 그럼 4, 5 남았지? 맞나? 네. 이것도 마찬가지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가지. 최소 원소가 3인 경우가 3가지. 네 번째는 최소 원소가 4인 경우 x는 4가 들어가야 되고 5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 원소가 4인 경우는 4가지. 따라서 답은 15 더하기 14 더하기 3은 9 더하기 4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뭐 일일이 따져가지고 최소원소 이거 다 하나씩 집어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최소원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원소가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알겠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해내시면 된다. 보면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